자, 지금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전체가 FOMC를 앞두고 방향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77,000달러 선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금리 발표 이후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작은 악재 하나에도 알트코인들이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더리움도 단기적으로 조정과 하락이 같이 나오면서 홀더분들이 가장 불안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 머릿속에는 딱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닌가? FOMC 이후에 더 크게 빠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이더리움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1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던 가격이 상단 부근에서 눌리면서 하단 밴드까지 내려온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RSI도 과열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0선 후반까지 빠지면서 단기 매수세가 한번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지금은 무조건 반등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눌림이 나오거나 아래쪽 매물대를 확인하는 흔들림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이 불안해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차트만 보면 반등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기사만 보면 FOMC 이후에 더 크게 흔들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기관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지난주에만 8억 2,40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4주 연속 자금 유입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같은 기간 1억 5,50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3주 연속 순유입 흐름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이 겉으로는 그 FOMC 때문에 흔들리고 차트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기관 자금이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가격이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FOMC를 앞두고 불안해서 흔들리고 있고, 이더리움 차트도 단기적으로는 하단 밴드까지 내려오면서 공포를 만들고 있는데, 정작 현물 ETF 쪽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3주 연속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시장 안쪽에서는 다시 한번 더 큰 자금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이런 답답한 흐름과 하락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더리움 가격을 계속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반복된 횡보와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예전처럼 위에서 계속해서 쏟아질 물량이 무한정 남아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즉 지금은 시장 자체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그래서 한 번만 거래량이 제대로 붙어도 위로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대감이 붙어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과 큰 손들의 기대감이 같이 붙는 구간에서는 2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준 적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작년 10월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관세 이슈, 그리고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 가격도 그 과정에서 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동안의 하락은 이더리움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악재와 기업, 고래들의 덤프 물량 매도가 같이 겹치면서 나와준 하락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답답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조정,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일부 남아 있고, 그동안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눌림이 나올 때마다 가장 공포가 큰 자리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량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100%, 크게는 2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왔던 덤프 물량들이 이제 거의 다 매도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계속해서 던질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던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점점 잠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업들이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은 대규모 이더리움 물량들을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지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집했던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서 이더리움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도 기관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조정과 흔들림의 물량을 절대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해제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이더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이더리움에 투자했었던 한두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했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수와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준 거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고 또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 리스크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